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여기는 울산입니다. 태화강이 내려다 보이는 숙소에서 인사드립니다. 2025년 4월 14일, 15일 월요일과 화요일에 걸쳐서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대상의 심리극 교육과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2024년에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상담 기초를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회복지사 대상의 심리극 교육과 실습을 제의받았었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했고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심리극 교육과 실습은 실무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적으로 내담자를 마주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심리극을 소개했고 활용 방법을 연습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심리극을 활용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틀 동안 제가 진행했던 심리극 교육 내용 일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도 심리극을 잘 활용할 수 있음을 알리고 싶어서 주교재로 삼은 것은 Social Work, Sociometry and Psychodrama입니다.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심리극은 본질적으로 강점 기반 접근 방식으로 인간 중심 철학을 갖고 있다. 저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책에 있는 강점 기반 관점의 6가지 핵심 원칙과 심리극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데니스 세일리비의 강점 기반 관점의 6가지 핵심 원칙입니다. 1번,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사회는 강점을 갖고 있다. 2번, 트라우마, 학대, 질병과 고난은 해롭지만 도전과 기회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3번, 개인, 집단, 지역사회가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없다 가정하고 그들의 열망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4번,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와 협력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번, 모든 환경은 자원으로 가득 차 있다. 6번, 돌봄, 보살핌, 그리고 맥락이 중요하다. 지금 보시는 강점 기반 관점의 6가지 핵심 원칙은 이야기 치료와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모레노의 심리극 접근법을 보시겠습니다. 1번, 개인, 집단, 지역사회의 강점을 인정한다. 2번, 모든 환경의 자원과 상호 지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3번, 심리극은 현실을 초월한 잉여 현실을 통해 환경의 한계를 넘어 자원에 접근한다. 4번, 심리극 전문가는 협력과 상호 지원, 공동 창작을 통해 주인공과 집단을 목표와 열망으로 이끌어준다. 5번, 심리극은 집단의 따뜻한 관계적 틀 안에서 과거의 외상과 상처의 치유 기회를 제공하고 외상 후 성장을 촉진한다. 심리극 접근법은 강점 기반 관점의 6가지 핵심 원칙과 잘 연결되면서 이야기 치료와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관점과도 잘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리극의 정의를 소개하면서 아담 블레트너와 마샤 카프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심리극은 마치 희곡을 연극으로 만들듯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린다. 심리극은 실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는 두 심리극 전문가의 글을 합쳐서 이렇게 편집해 보았습니다. 심리극은 마치 희곡을 연극으로 만들듯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 실수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저는 안전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심리극은 삶의 문제를 극의 형태로 무대에 올려 안전하게 삶을 훈련하는 방법이다. 지금 보시는 글은 심리극 창시자 모레노가 정의한 텔레입니다. 텔레는 그리스어 멀리 또는 거리에서라는 의미이고, 모레노는 모든 건강한 인간관계는 텔레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으며 다음과 같이 텔레를 정의했다. 텔레는 상대방에 대한 통찰, 공감, 그리고 감정이다. 저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중에 경험할 수 있는 내담자와의 교감을 텔레의 예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습을 통해 심리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텔레 체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뜨치 연구소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저는 비네트를 소개하면서 심리극은 짧게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담 현장이라든지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을 진행할 때마다 다양하고 독특한 비네트를 연출하는 것은 심리극 진행자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법 중심의 실습을 통해 심리극 기법을 소개하고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비네트를 시도해 볼 수 있고 심리극 체험도 가능함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극의 독특함을 보여주는 세 가지 개념, 잉여현실, 행위갈망, 행위충족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잉여현실, 행위갈망, 행위충족의 개념을 심리극의 정의와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소개한 심리극 기법 활용의 예입니다. 먼저 보실 것은 상담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비느자 기법입니다. 상담 도중 내담자가 특정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특정 감정이 감지된다면 비느자 기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보다 직접 말로 표현한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저는 비느자 기법을 통해 직접 그 사람이 앞에 있는 것처럼 말해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기 대사가 있습니다. 그분 혹은 그 사람이 여기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고 의자를 향해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비느자 기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역할 바꾸기를 추가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비느자 기법이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중자 기법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내면의 갈등을 설명할 경우는 여기에 또 이중자 기법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 장문을 활용해서 이중자 기법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실습 중에서 참가자 모두가 주인공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첫날은 비느자 기법, 둘째 날은 듣고 싶은 말이라는 기법을 소개하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듣고 싶은 말이라는 기법을 실습해 봤을 때 생각보다 진행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어떤 분은 끝나고 저한테 따로 찾아오셔서 듣고 싶은 말을 진행하는 동안 보조자 역할을 많이 했는데 주인공 경험을 하지 않아도 마치 주인공 경험을 한 것 같았고, 주인공에게 해준 대사가 마치 자기 자신한테 해주고 싶은 말 같았고, 내가 주인공 경험을 했을 때도 힘이 났지만 내가 배우가 되어서 주인공에게 대사를 해주는 것도 힘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경험을 했다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귀한 말씀을 피드백으로 공유해 주시고 가셔가지고 참 감사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사회복지사 대상의 심리극 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회복지 현장에 심리극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 참가한 분들의 몸과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된다면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제가 배워왔고 실천해왔고 알고 있는 심리극 활용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귀한 만남의 시간 만들어주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혼잣말 풍경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되는 대로 멋진 풍경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이자 사회복지사로서 모레노의 철학과 이론과 시대 상황을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현장에서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면서 자극적이지 않고 싱거운 심리극, 느리고 느린 심리극, 때론 기다림이 필요한 심리극, 다양한 역할학대 기회가 있는 심리극, 특정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심리극, 특정 기법을 남용하지 않는 심리극, 두통을 주의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스토리 주도권을 보장하는 심리극, 주인공의 내적, 외적 관계를 살피고 관계 회복을 돕는 심리극, 주인공을 이용하지 않는 심리극, 기본에 충실한 심리극, 주인공을 위한 심리극, 서로 존중하는 심리극, 함께 만드는 심리극, 안전하고 마음 편한 심리극 진행을 위해 노력 중인, 그리고 심리극의 진심인 사람 중에 한 명인 이야기 드라마 치료 연구소 이드치 연구소 지경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